안녕하세요. 대바파파입니다. 카카오뱅크 역시 대형 IPO주죠. 7월 26일과 27일로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같지만 다른 은행이라는, 즉 시중의 은행들과 약간 다른 차별성을 두는 은행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예금, 대출 등 이런 일반적인 뱅킹 비즈니스가 있고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은 매출은 여기 대출에서 나오는 일반 은행에서 하는 사업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자금 대출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주택자금 대출이 더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대부분 주택자금 대출 금액이 더 크거든요. 현재까지는 신용대출 및 중금리 대출 등으로 가계자금 대출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약 8천억가량 나왔고요. 2019년도에 비해서 많이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 수익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로서 수수료 수익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역시 은행으로서 성장은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카카오뱅크 청약 기호를 보시면 공모 청약일은 26일과 27일이 되겠고요. 다행히 이자는 이틀만 내면 되는 환불일이 29일이 되겠습니다. KB증권 등 총 4개 증권사에서 청약을 이루어지고요. 밴드 상당 기준으로 39,000원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중복 청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4개 증권사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청약을 넣으셔야 합니다. 아마 27일 마지막 날 치열한 눈치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우대 등급이 없는 50% 물량들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왜냐하면 이만큼만 해도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청약 한도가 모자라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모 후에 예상 시총은 18.5조로 굉장히 큰 편이고요. 일반 배정 물량은 1600만 주로 균등 물량은 800만 주가 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주권증권사와 청약 자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같은 경우는 청약 개시일 직전일, 즉 7월 25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 하고요. 수수료는 1,500원이 부과되는데 미배정 시에는 환불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일 초일 전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25일까지 계좌 개설을 하셔야 하는데, 여기 이번에 보시면 뱅키스 위탁 계좌와 온라인 개설 위탁 계좌, 스마트폰 위탁 계좌는 청약일까지 만들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2,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KB증권처럼 미배정 시 환불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아마 환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는 수수료가 없고요. 7월 25일까지 계좌 개설을 하면 청약이 가능하고요. 다만 비대면 계좌 개설과 근거 계좌를 통한 온라인 상품 계좌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도 계좌 개설 후에 바로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도 역시 청약 초일까지 요거는 첫날에까지 만들어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날에는 은행 계좌 개설 고객은 27일까지라고 합니다. 수수료는 역시 무료입니다. 아마 균등 배정 물량 신청하시는 분들은 여기 2개 증권사를 이용하시면, 2개 증권사 중에 하나를 이용하시면 수수료를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 및 유통 물량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주요 주주를 보시면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여기 스카이블루 럭셔리 인베스트먼트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중국의 텐센트라는 회사의 100% 자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다양한 기업들이 카카오뱅크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카카오뱅크는 은행업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부족해지면 신규 대출을 진행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이렇게 주요 주주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을 보시면 여기 주요 주주들 중에 많은 주주들이 보호 예수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만 3개월과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는 이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으니 혹시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기간을 잘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유통 가능 물량의 기존 주주도 많고 총 27%인데 이 27%가 사실 비율로 따지자면 많지 않지만 이 27%만 해도 5조 가량 되기 때문에 금액단으로는 꽤 많은 물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 공모주주가 11.2% 02%인데 이 중에서 기관들의 물량이 약 7%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80%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유통 물량은 20% 이하로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 제일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사 기업들과 비교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전부 해외 기업들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대부분 이때까지 제가 소개해 드렸던 공모주 같은 경우 PER 즉 수익으로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많이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PBR로 멀티플을 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주요 주주들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많이 투자를 받아서 자본금이 확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플을 책정해야 더 밸류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던 은행들의 PBR이 아니죠. 여기에 보시면 해외 기업들인데 이 PBR이 높은 애들을 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PBR 거래 배수 평균을 7.3으로 하였고요. 그래서 할인율이 18% 정도 했을 경우에 39,000원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런 선정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산업 유사성과 규모 유사성, 재무 유사성 등으로 쭉 내려가지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는 부분이 바로 전통적 방식의 대면 영업 위주 금융회사를 제외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은행들이 다 제외가 되면서 이렇게 해외 기업들 중에 PBR이 높은 기업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논란이 될 만한데요. 지금 결국 우리나라에 상장하는 은행 주식인데 우리나라 은행 주식과 하나도 이렇게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 자체도 여기에 있는 이런 기업들보다는 사업 자체의 유사성이 오히려 이 기업들보다 한국의 은행들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용대출이 제일 대표적으로 수익이 나는 구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대출을 이자 수익이 가장 많은데 어떻게 이 한국의 시중은행들과 비교를 하지 않는지 그거는 조금 약간 기업이 좀 욕심을 부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의 이 기대 심리는 굉장해서 현재까지도 장외에서 약 89,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공모가 밴드가 나고 난 뒤부터는 등락폭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고가가 거의 10만원 가까이 갔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아무래도 장외 주가도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빠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업 공개 결정 이유를 보시면요. 대부분의 금액이 15조거든요. 자본 적정성 확보입니다. 아무래도 은행 같은 경우는 모든 돈을 다 대출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대출을 해줘야 수익이 나고 이익이 나는데 그만큼 자본이 많이 있어야지만 대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본을 확충해서 대출 여력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결국에는 이 자본 적정성 확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 대출 한도를 더 늘려서 수익을 늘리겠다, 확대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기업이 기존의 은행들이 하던 것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새로운 신사업을 하는 것처럼 밸류를 이렇게 높게 받으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글로벌 진출 같은 이런 곳에는 금액을 거의 많이 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2023년까지는 이런 M&A나 글로벌 진출 추진의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기존에 하던 대출 사업을 더 확장하고자만 하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은행과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약 18.5조, PBR로는 5.9위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18.5조와 비슷한 기업을 제가 찾아봤더니 NC소프트가 되겠고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오고 PBR이 됩니다. 즉 게임주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나 아니면 순이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밸류를 조금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2020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15%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밸류가 적당한가는 또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IPO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게 이 따블과 따상 아니겠습니까? 따블을 갔을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7조가 되는데요. 37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영업이익이 몇 배나 더 많은 KB금융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시가총액을 만들게 되고요. 따상을 가게 되면 48조가 되는데 KB금융과 신한지주를 합한 것보다 더 비싼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아주 큰 회사 현대자동차도 51조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되고요. 또 삼성 SDI도 47조인데 일부러 비슷한 금액 시총대를 가지고 왔거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2차전지 관련주로서 굉장히 큰 성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카카오뱅크가 이런 친환경차나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굉장한 영업이익률의 게임주들과 같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청약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네, 그리고 그 다음 또 단점 중에 하나가요. 외국계 증권사의 물량이 많다는 건데요. 확약률이 낮다는 것은 즉 단기적으로 바로 팔 수 있을 때 팔아버린다는 거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으면 매도 폭탄이 많이 우려가 되는데 외국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많은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는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카카오뱅크의 성장성이나 확장성에 현재까지는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페이 같은 핀테크 쪽으로 확장을 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페이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페이 때문에라도 현재 은행들이 하고 있는 대출 업무에 더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토스가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활용도를 더 늘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험 이런 것들로 더 확장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도 토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경쟁사들이 생기는 상황에서 이런 페이와 접목을 이제 쉽게 이제 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정도의 시총을 인정받는 것이 적당한가는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까지는 뭐 균등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요치 결과가 더 잘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본 다음에 그래도 먹을 게 있으면 또 비례 청약을 들어갈 생각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대박파파였습니다.